네, 오늘은요, 특별히 민주당의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 시장님, 처음부터 좀 이런 질문 죄송하긴 하지만 지지율이 지금 많이 안 오르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 왜 올해 예. 교수님들이 사자성어로 발표한 것이 예. 군주 민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이 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백성은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또 침몰시키기도 하죠. 그렇죠. 저는 지지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금 불안한 지금 정치권에 지금 워낙 출렁거림이 심하잖아요. 예. 저는 국민들만 정말 바라보고 예.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뭐 한때 저도 지지율 1위였던 데도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 그러니까, 메리스 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앞으로 사실 물론 짧지는 않은 기간입니다. 어찌 보면 예. 그 기간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저는 변화가 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이 이제 국가의 리더를 좀 더 심사숙고할 것 같아요. 이게 뭐 말을 잘하는 것도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거의 경험과 경력과 예. 성취를 자세히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헌재에서 이제 판결이 나게 되면 대선이 예상보다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시간은 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예, 지금은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은 있죠. 예. 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경선이 아니고 대선에서 자신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저는 뭐 이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될 그렇죠. 때도 예. 그랬고 어떻게 우리 시대의 과제를 해결할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 행복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제가 평생 해왔던 사람입니다. 예. 저는 국민들이 결국은 그런 요소, 정말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성취해낼 것인가, 예. 뭐 이런 걸 저는 바라보고 또 예.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뭐 야권이 유리하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 지형이 대선 때까지 가리란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결코 야권이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예. 6월 6.29 선언, 6월 항쟁 때라든지 뭐 여러 경우를 봐도 지난번 대선만 해도 사실 야당이 유리하다고 누구나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판은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늘 저는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요. 이 대선 지역에서 지금 정계 개편 얘기도 나오고 이미 지금 사당 체제로 변했단 말이에요. 어떤 변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반기문 총장 같은. 뭐 제가 정치 평론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걸 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하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광장에서 투쟁한 민심은 뭔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이런 민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예. 리더를 저는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이라고 하면 경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인데 저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지금 이 너무나 격차가 심한 불평등 구조의 문제를 예. 어떻게 이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것이 또 민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완전히 현재 식어버린 그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드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이 99대 1의 사회를 보다 더 평등하고 또 예. 공정한 사회로 만들 것인가 이게 저는 굉장히 핵심적인 미래 정부의 예. 저는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님이 적임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겠죠, 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예. 과거에 걸어온 길을 보면 예. 그 사람이 걸어갈 미래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면에서 글쎄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표에게요. 진보 진영의 그 속시원이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좀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지금은 문재인 대표가 앞서 있으니까 문재인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다른 사람을 논평하기보다는 예. 어떻게 자신의 장점을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느냐 저는 그게 더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또 뭐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예. 이제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정말 그동안 겪었던 경험했던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하고 실망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뭐 대표적으로 이번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정말 새로운 리더십이 뭘까? 결국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누가 어떻게 잘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고민 저는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님께서는 국회의원 경력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은 기존의 정치권에 대해서 너무나 식상해하고 예. 절망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은 뭐 저는 시민운동이라든지 또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런 늘 제가 걸어왔던 혁신가의 길, 과거보다는 다른 새로운 길을 늘 개척해 왔던 예. 뭐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예. 좀 더 국민들이 심사숙고하게 되면 저는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제가 요새 완전히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는 서울 시민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하셔야 되는데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 예. 그것은 결국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은 과거에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솜씨 있게 해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상하고 그걸 실천해 갈 수 있는 정말 실사구시형의 실사구시요. 뭔가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사람이 저는 결국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예. 어떤 혁신 대한민국을 리드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번 대선이 원하는 시대 정신을 이제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겠죠. 예, 예. 그런데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1위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민심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사실 뭐 이런 국가 리더십에 도전한다는 것은 개인으로도 정말 실존적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실존적 결단이요? 뭐 그건 저도 서울시장 할 때도 그랬거니와 사실 정치권에 발들여 놓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뭐 그것은 그분의 판단이고 결국은 또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직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다는 좀 의미인가요, 그거는? 아니 그것은 뭐 여러 반찬이 좀 올라와야 상해 우리 국민들도 좋아하시지 예, 예. 않겠습니까? 예. 누구나 자기가 선택해서 그것은 결단할 수 있는 일이고 다만 뭐 국민들은 어느 반찬을 집어서 드실지는 국민들의 판단의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촛불 집회를 통해서 일단 대통령 탄핵까지 국회에서 탄핵까지는 가능했고요. 이제 헌재 결정을 기다리게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촛불 광장의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 부분은 시장님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광장의 수호자로서 예. 그동안 사실은 광장을 지켜왔는데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헌정유린에 대한 정말 분노가 폭발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국민들이 이제는 정말 못 살겠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요. 예. 99대 1의 사회가 우리가 너무나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뭐 이런 재벌 기업들은 사실 지금 거의 700조가 되는 그런 돈을 쌓아놓고 있는 반면에 예. 지금 국민들의 이 부채는 지금 1,300조를 넘어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무너지고 지금 뭐 중소기업 또 우리 자영업 또 이 골목 상권이 다 붕괴하고 지금 대한민국 1,800만 명의 노동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거든요. 정말 이것은 시장의 실패고 자본주의의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본 궤도에 다시 올리느냐. 예. 다시 어떻게 국민들이 정말 먹고 살고 또 이런 어떤 새로운 예. 창조를 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조를 만드느냐. 이게 저는 앞으로 향후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예. 온 국민이 지금 그걸 바라고 있다는 거죠. 광장에서 터져나온 것이 어찌 보면 대통령에 대한 분노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삶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요구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촛불에서 원하는 대통령 상이 있고요. 기구가 이번에 비선이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면도 있었고 박 시장께서는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제왕적 대통령제 분명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대통령이 지금 뭐 관저에 있는지 또 출근을 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궁궐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영국의 다우닝 10번가처럼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리로 나와야 된다. 집무실은 정부종합청사라든지 얼마든지 이런 곳에 옮기고 그다음에 자전거 타고 좀 출근하고 그리고 예, 시민들 만나고 전통시장에도 가서 장도 보고 이런 국민을 이런 대통령을 원치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국민 가까이로 와서 예.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문제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력, 소통의 힘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통 능력. 예. 야권 주자들이 지금 여러 명 지금 계십니다.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적어도 이런 위치에 온다는 것은 다 나름 훌륭한 뭔가 삶에 저는 족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대에 과연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뭐냐. 예. 그리고 그 시대의 요구를 시대의 이념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가. 예. 저는 뭐 사실 공약이라는 거는 아니 그동안 수많은 대통령들이 후보들이 약속했지만 그거 제대로 지켰나요? 저는 그 사람의 과거를 그다음에 그 실천력을 예. 그리고 성취를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철학을 예. 이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실천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장님 지금 뭐 보면.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예. 그래도 제가 참여연대, 예. 인권변호사,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 서울시정 5년 뭐 더 이상 저는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저희가 많이 다뤘는데 여기에 시장님 지지했다고 해가지고 피해를 본 문화인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예술인이라는 것은 본래 비판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사회에 비판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찬성만 있으면 그게 뭐 북한하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예. 저는 이런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해서 사찰하고 탄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정말 이런 발상을 하고 실천을 했던 그 책임자들은 저는 다 확인해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가 과거를 제대로 또 잘 청산해야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과의 대담은 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앞으로 좀 좋은 활동 좀 기대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그러니까- 메리스 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앞으로 사실 물론 짧지는 않은 기간입니다. 어찌 보면 예. 그 기간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저는 변화가 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이 이제 국가의 리더를 좀 더 심사숙고할 것 같아요. 이게 뭐 말을 잘하는 것도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거의 경험과 경력과 예. 성취를 자세히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헌재에서 이제 판결이 나게 되면 대선이 예상보다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시간은 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예, 지금은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은 있죠. 예. 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경선이 아니고 대선에서 자신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저는 뭐 이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그렇죠. 될 때도 예. 그랬고 어떻게 우리 시대의 과제를 해결할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 행복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제가 평생 해왔던 사람입니다. 예. 저는 국민들이 결국은 그런 요소, 정말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성취해낼 것인가, 예. 뭐 이런 걸 저는 바라보고 또 예.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뭐 야권이 유리하다고. 하지만 뭔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이런 민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예. 리더를 저는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이라고 하면 경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인데 저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지금 이 너무나 격차가 심한 불평등 구조의 문제를 예. 어떻게 이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것이 또 민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완전히 현재 식어버린 그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드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이 99대 1의 사회를 보다 더 평등하고 또 예. 공정한 사회로 만들 것인가 이게 저는 굉장히 핵심적인 미래
정부의 예. 저는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님이 적임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겠죠. 저는- 당연히. 네, 오늘은요 특별히 민주당의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 시장님 처음부터 좀 이런 질문 죄송하긴 하지만 지지율이 지금 많이 안 오르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 왜 올해 예. 교수님들이 사자성어로 발표한 것이 예. 군주 민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이 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백성은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또 침몰시키기도 하죠. 그렇죠. 저는 지지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금 불안한 지금 정치권에 지금 워낙 출렁거림이 심하잖아요. 예. 저는 국민들만 정말 바라보고 예.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뭐 한때 저도 지지율 1위였던 데도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지만 이 지형이 대선 때까지 가리란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결코 야권이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예. 6월 6.29 선언, 6월 항쟁 때라든지 뭐 여러 경우를 봐도 지난번 대선만 해도 사실 야당이 유리하다고 누구나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판은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늘 저는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요. 이 대선 지역에서 지금 정계 개편 얘기도 나오고 이미 지금 사당 체제로 변했단 말이에요. 어떤 변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반기문 총장 같은. 뭐 제가 정치 평론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걸 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하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광장에서 투쟁하고